이호덕 선생님, 급하게 보내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어제는 누워서 원고를 3장 쓰고 오늘은 일어나 지금 막 빨래를 하고 났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좋군요. 동화집 출판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너무 호강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안동에 갑니다. 선생님이 붙여주신 것으로 약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공고할 때 선생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코 죽는 날까지 갚아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영호 선생님의 동화 거의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는 무척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읽고 막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젠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4년 2월 15일 권정생 드림.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바뀌었죠. 이곳은 가을이 성큼 저희 산방 마당에도 들어섰습니다. 하얗게 피는가 싶었던 수국이 하루하루 다르게 분홍빛에서 붉은빛으로 바뀌고 있고요. 국화도 몽글몽글 꽃망울을 여무리고 있습니다. 곧 터뜨리겠죠. 예, 날씨가 많이 바뀐 것만큼 한절기니까 건강 각별히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평안하시면 더 좋겠고요. 예, 오늘도 저는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이호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 예, 양철북에서 펴낸 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편지 글이지만 워낙에 페이지 수도 많고 해서 좀 추려서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책을 폈지만 막상 이 글을 만나고 나면 한 글자도 빼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두 분의 그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해서 예, 계속 읽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권정생님이 이호덕님한테 보내는 편지글을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는 마음이지만 버벅거리면서 읽는 이 책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는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성껏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5,000원만 보내주세요. 선생님, 이번 겨울은 계속 추웠었지요? 저는 한 보름 동안 계속 누워 지냈습니다. 지나치게 과로한 모양입니다. 이젠 조금 낫습니다. 어쩌다 보니 겨울 동안 많은 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무연탄도 전보다 꼭 갑절을 소비시켰으니까요. 신문 대금도 밀려버렸습니다. 5,000원만 보내주세요. 선생님께 빚진 것 아무래도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문학 작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품은 다른데 지면이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참으로 요즘은 마음이 더욱 답답합니다. 속 시원히 얘기할 곳도 없군요. 문협 안동지부에서 거창한 계획을 알려왔지만 모두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도 한 가지도 적을 수 없습니다. 안녕히 1974년 2월 16일 권정생 드림. 원고료 10,000원 붙입니다. 권 선생님, 겨울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저 지금 상경하는 길에 우체국에 잠깐 들렀습니다. 서울 가면 선생님 동화집 냈도록 해놓고 오겠습니다. 주로 그 때문에 갑니다. 서울서 원고료 온 것이 있기에 10,000원 붙입니다. 보태어 쓰시기 바랍니다. 급해서 더 쓰지 못하고 이만 펜을 놓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기 빕니다. 서울서 내려오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1974년 4월 3일 아침 봉화 우체국에서 이오덕. 중앙선 열차에서. 그간 무사하십니까? 지금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4월 3일 밤에 서울에 도착해서 이튿날 계몽사에 가니 전에 맡겨놓은 장편 동화를 아직 검토도 못했다면서 미안해합디다. 아동들 읽는 책이 통 안 나가서 일체 출판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어서 곧 원고를 도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사 사장 이종기 씨를 전화로 연락했더니 고향 상주로 가서 4일이나 5일에 온다고 해서 다른 볼일 보면서 기다렸지요. 김종상 선생은 또 4일에 고향 가고 6일에 돌아온다고 해서 이종기 씨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일에도 안 오고 5일에도 안 오고 6일, 어제 저녁 때 세종문화사 직원이 말하기를 사장님이 대구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을 권정생 선생 동화집 관계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원고 다시 가져온 곳 있으면 받아 놓으라고 하더랍니다. 이종기 씨는 상주서 돌아오면서 너무 여러 날 되어 대구서 전화를 건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일요일 아침, 오늘은 하경해야 되겠기에 어제 마침 돌아온 김종상 선생한테 원고를 맡기고 모든 것을 부탁해 놓고 왔습니다. 김종상 선생 말도 이종기 씨가 책을 내어주겠다고 확실히 말했다면서 결정해 놓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가을 혹시 계몽사 일이 잘 안되면 맡아달라고 했더니 그리하겠다고 승낙하는 것을 들었으니까요. 조건은 저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다소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했더니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과 출판 사정이 아주 달라져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께 책을 팔아달라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고는 그러니까 단편을 모두 세종에 넘겨놓은 셈인데 양이 많으면 그중 몇 편을 빼어버리도록 이것도 그전 원고를 다시 제가 못 봐서 김종상 선생이 좀 수고해 주시도록 부탁해 놓았습니다. 장편은 제가 도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디 맡겨놓을 데도 없고 다시 어디 편지로 교섭해서 연재라도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이종기 씨한테는 다시 편지로 잘 부탁해 두겠습니다. 여성동화에서 선생님 동화 한 편 15일까지 보내달라고 말하는데 길이를 몇 장 얘기하는 것 적어두었는데 안 보이는군요. 전에 새해 아기인가 하는 거 싫으셨으니 그만한 것일 겁니다. 15일까지 안 되면 그 뒤에라도 좋답니다. 주소는 동아일보사 여성동화부 기위중이라고 하든지 조성숙 선생 앞으로 해도 좋습니다. 조 선생은 직접 문예 담당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 부탁받았고 문예 담당한 사람 이름을 적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조선에 가서 선생님 동화 연재를 부탁했더니 8월쯤 가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기는 저희들 아는 사람들끼리 지면을 나눠 싣는 모양인데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편은 씻지도 않고 어쩌다가 실어도 원고료가 한심할 정도로 적은 모양 같습니다. 서울에 여러 날 있어도 이현주 선생도 못 만났습니다. 5월 초순엔가 김성도씨 회감날에 이원수, 박홍근 두 분이 대구로 내려올 예정이랍니다. 그때 두 분이 봉화 3동까지 오시어 같이 봉화 가는 길에 혹시 선생님 찾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세종에 연락해두고 기별 오는 대로 편지하겠습니다. 차체가 흔들려 글씨가 이 모양입니다. 네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74년 4월 7일 중앙선 열차 중에서 이오덕. 제가 쓰는 낙서 한 장까지도 선생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지난 4일 등기 편지와 오늘 보내신 편지 둘 다 받았습니다. 이토록 괴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날씨가 풀려 지내기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무엇보다 글을 쓸 수 없는 것이 더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장편 하나 꼭 쓰고 싶은데 아마 못 쓰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갈피를 못 잡겠어요. 몸을 돌봐서 요양을 좀 더 해보느냐, 아니면 쓰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무리를 해보느냐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었습니다만 언제나 앞의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은 경험했으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성동화의 황정자 선생으로부터 엽서를 받았습니다. 4월 15일까지 원고를 꼭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18장에서 20장. 구상했던 동화 서너 편 있으니 힘 닿는 데까지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애쓰시고 계시는 동화집은 어차피 출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기왕이면 정성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창주 아동문학상에 응모해 보려던 두 편의 동화 둘째 아들, 남쇠와 파란 눈의 아이 이를 함께 수록하면 어떨까요? 매일신문 신춘동화 아기양의 그림자 딸랑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대 아동문학의 갑돌이와 갑순이도 별동별로 게재해서 한데 묶으면 싶군요. 이현주 선생님이 소개해서 새생명 월간지에 게재했던 복사꽃집도 빠지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서문 6장을 써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싫어서 좋다면 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염려하시지 말아주세요. 물론 저는 선생님만은 믿고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역시 제가 쓰고 있는 낙서 한 장까지도 선생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200여 편의 시와 동화도 정리하는 대로 선생님께 보낼 계획입니다. 시는 단 한 편도 생전에는 발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천천히 또 쓰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건피를 빕니다. 안녕히 1974년 4월 9일 권정생 드림. 편지 써놓고 붙일 수 없어 오늘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서문 써놓은 거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안 된다면 새로 또 쓰겠습니다. 동화집 제목은 금복인의 자두나무가 어떨까요? 1974년 4월 13일.
종이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구하기조차 힘든답니다. 권 선생님, 지금 2통의 편지 받고 곧 회답 씁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더욱 악화된 듯하여 무엇보다도 걱정이 됩니다. 며칠 동안 청탁 원고 몇 편 쓰느라고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세종문화사와 김종상 선생한테 부탁 편지 붙였습니다. 세종문화사에는 사파를 좀 잘 그리는 사람에게 부탁하도록, 그리고 책 서문이나 발문 같은 것도 걱정해 주었는데 지금 선생님 서문 왔으니 이걸 내도록 곧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넣고 싶은 다른 작품 있는 대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서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면 5월 중에 또 상경해도 좋습니다. 서울서 편지 회답 오는 것 봐서 경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 서문, 글이 참 좋습니다. 이번 서울 갔던 얘기 못다 한 것 더 쓰겠습니다. 여성동화에서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조선일보에 기사를 내어보면 어떤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또 동화집이 나오더라도 잘 팔릴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조성숙 선생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런 기사 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신문에 이용되는 수가 있다 싶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조 선생이 하도 권하고 전화를 걸어 유경환 문화부장한테 소개까지 해주겠다 해서 할 수 없이 가보기나 한다고 갔습니다. 조선일보 문화부장 유경환 씨 만나니 그런 기사는 지방주재 기자가 취재해서 올려보내야 된다 하면서 소년조선의 작품이나 싣도록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 또 유 선생 소개로 소년조선에 가서 정제도라는 사람을 만나 얘기했더니 요즘은 소년조선에 단편 동화는 안 싣는답니다. 싣더라도 한 편 겨우 2,000원의 고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편은 지금 이주은 씨 것을 연재하고 있는데 8월에 끝날 것이니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 봅시다 했습니다. 그래 그곳을 나와서 다른 사람들 만나 그 얘기 했더니 요즘 아이들 보는 신문의 원고료는 형편없는 상태고 소년조선은 저희들 아는 사람끼리 실어주고 하는 곳이라 별로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종문화사 일은 지난 가을에 이종기 사장이 제게 한 말이 있고 또 김종상 선생에게도 동화집 내어주겠다고 했으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얘기 들으니 박경종 씨가 동화집 한 권, 동시집 한 권 이렇게 내는데 지형까지 떠서 자기 미천으로 인쇄와 제본만 세종문화사에 부탁하고 책 나오면 또 얼마쯤 팔아준다는 조건으로 지난 가을부터 부탁해서 내어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일을 착수 안 했답니다. 그러니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었죠. 그러나 박경종 씨 작품 같은 것이야 선생님의 작품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6일 서울에 있으면서 이종기 씨 기다릴 때 대구에서 장거리 전화가 왔더라면서 사장님이 권정생 씨 원고 가져왔으면 받아 놓으라고 사원에게 말하더랍니다. 김종상 선생한테 한 말도 있고 하니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종이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구하기조차 힘들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원료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출판 사업은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장편은 제가 하도 바빠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5월 초에 김성도 씨 회갑이 있는 모양인데 다른 볼일 겸해 대구 가면 매일 신문에 연재할 수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영남일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신문 연재에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될 것입니다. 김성도씨 회갑대 이원수, 박홍근 두 선생님이 대구 내려오실라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신 길에 제가 있는 여기 봉화 3동까지 오실라고 말은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봉화 오는 길에 권 선생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선생님께 위로나 되실까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 무리하게 쓰시느라 더 몸이 나빠지신 것도 같습니다. 가서 얘기 드리지 못해 안 됐습니다. 부디 무리하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1974년 4월 15일 이오덕. 남필이어서 미안합니다. 출판 관계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또 편지가 늦어졌습니다. 원고 2편만 보냅니다. 둘째 아들은 안동문학 3집에 줘버렸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흡사 겨울 같아졌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출판 관계일 말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것을 괜히 선생님께 부담만 끼쳐 죄송해 죽겠습니다. 아기 양의 그림자 대신 얌얌이의 무덤을 빼버리세요. 다음 기회에 나머지 혹시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74년 4월 27일 권정생 드림. 100번 죽었다 살아난데도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오늘도 종일 누웠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무리하고 나면 사흘쯤은 열에 시달려야 됩니다. 열이 오르면 음식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굶어서는 안 되지요. 아랫마을 가게에 가서 새끼 명태 100원어치 사왔습니다. 밥이든 죽이든 넘어가는 데까지 삼키고 나면 이젠 살았다 싶습니다. 지독하게도 살아왔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남 보는 데서는 울지 않습니다. 아픈 척도 않습니다. 아픈 척, 슬픈 척 해 봤댔자 알아주는 이 없으니까요. 도리어 업신여김 받기가 십상이랍니다. 행복한 척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답니다. 신김치일망정, 쓴 된장일망정,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는 가난한 이웃들을 저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이 생기게 되면, 건강해진다면, 사회가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싫답니다. 각혈을 해가면서도 공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아이도 저를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가발 공장 가 있는 그 애도 방직 공장 가서 나를 위해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 애도 아침 저녁 찾아와서 보채는 이 많은 제 친구들은 나를 마다하고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선생님, 100번 죽었다 살아난데도 저는 역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대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어쩌고 저쩌고 하신 것 저를 괜히 슬프게만 한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 누구에게 말한다 해도 선생님께서 적극 말려주셔야 됩니다. 거지 노릇해도 남에게 속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화집 문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사파 같은 것도 차라리 제 동화는 없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표지 그림도 없어도 무방할 거예요. 왜냐고 하면 독자가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직도 독자들이 보내오는 편지 중엔 남녀 대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달포 전에는 문치우라는 신인 영화 감독이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 여태 조감독을 하다가 무명 저고리와 엄마를 영화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서 좋은 대로 하라고 회답해 줬습니다. 하도 편지 내용이 성실하기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허락해 준 거지요. 선생님께 먼저 여쭈어보지 않아서 좀 찌부둥합니다만 괜찮겠지요? 선생님이 오시면 그분의 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상품 같은 저속한 영화로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장편 소년 소설은 좀 두고 보면 어떨까요? 때가 되면 빛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선생님께서 더 헤아리실 것입니다. 동화 몇 편을 며칠 뒤에 보내겠습니다. 남새와 파란 눈의 아이, 아기 양의 그림자 딸랑이, 둘째 아들, 이렇게 3편만 보내겠어요. 다른 건 힘이 들어 베낄 수가 없어요. 여성 동화에 동화 한 편 써 보냈지만 엉망일 것 같습니다. 보내지 말까 하다가 원고료 받으려는 욕심에서 보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만큼 타락해 있는 게 분명하지요. 조금 아까 시장에서 구두방 하는 태수가 와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돈을 별별 수단을 써서 다 긁어간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투덜거리다 갔습니다. 봄이 되니까 몸이 바짝바짝 자꾸 마른데요. 선생님 편지 써놓고 읽어보니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는 항시 가슴이 울렁거리니까요. 안녕히 계셔요. 1974년 4월 22일 권정생 드림. 젊은이들이 읽어주는 것이 기쁘고 보람있는 것이지요. 권 선생님, 서울서 도로 가지고 온 겨울 망아지들을 어제는 새벽부터 읽고 있는데 낮에 선생님의 편지와 소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동화 2편까지 읽었습니다. 겨울 망아지는 그만하면 좋은 작품으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 가서 매일 신문이나 영남일보에 연재 교섭을 해보고 안되면 서울에 몇 군데 편지를 내어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신 2편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모두 역작이라 생각됩니다. 곧 세종문화사에 보내겠습니다. 이걸 어디 한번 발표하고 난 다음 책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만한 길이의 본격적인 작품을 실어줄 만한 잡지나 신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사에서는 여러 날 전에 사장이 아니고 편집 책임자가 회답을 보내왔는데 6월 중에 책이 나오도록 해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장한테 편지를 썼는데 직접 회답이 없는 것이 미심쩍게 여겨집니다. 또 저는 저대로 출판사와 저자 사이에 어떤 계약을 성문으로 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마음이 안 놓이기도 합니다. 서울 갔을 때 사장을 못 만났던 것이 무엇보다도 탈이었지만 워낙 출판 사정이 어려운 요즘이라서 계약이고 뭐고 책을 내어준다는 말만 들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머지않아 경과 봐서 다시 상경할까 합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는 분이 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책이 나오면 상당한 부수가 나갈 것 같습니다만 대중들의 유행 취미물이 아니어서 크게 팔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동화란 것을 심심풀이 오락물로 읽는 100만 명의 독자보다 단 100명의 가난한 그러나 슬기로운 어린이들과 진실한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읽어주는 것이 더욱 기쁘고 보람있는 것이지요. 부디 몸 조심하시고 글 너무 쓰지 마시고 쉬시도록 바랍니다. 선생님은 좀 더 오래 사셔야 합니다. 1974년 4월 30일 이오덕. 선생님 책에 발문을 써보았습니다. 권 선생님, 그저께 드린 편지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동화 작품 2편과 제가 쓴 발문을 오늘 세종문화사에 붙이려고 지금 봉화 출장 나온 길에 가지고 나왔는데 회의 마치면 곧 우편으로 붙이게 될 것입니다. 발문은 선생님께 미리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저께 편지 붙일 때 깜빡 잊었습니다. 저자의 요청도 없는데 남이 멋대로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부디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교정 때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 쓰지도 못했지만 선생님의 작품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본 것입니다. 돈 5,000원 우편환으로 붙입니다. 받으신 뒤 간단히 회답 주십시오. 요즘 우편물 사고가 자주 난다 해서 염려되어섭니다. 부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74년 5월 3일 이오덕. 장편 소설은 세법문고의 단행본 출판 교섭을 편지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글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지난달 이맘때 보내주신 5,000원 소액환 2장과 오늘 보내신 5,000원 1장 모두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어떻다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동화집에 선생님의 발문을 넣으시겠다니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아도 선생님의 글이라며 믿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흔히 쓰고 있는 거짓말 투성이 서문이나 후기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신상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저의 동화를 자꾸 좋게 보시려 하는데 저는 아직 만족한 작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역량 가지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1인 작가들의 작품을 능가할 수 있는 동화를 단 한 편이라도 쓰고 싶어요. 배우지 못한 것이 제일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데도 사전을 펼쳐놓고 봐야 되니 글 한 편 쓰는 데야 말할 나위 없지요. 그래도 자꾸 틀립니다.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쉬운 말로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계속 글은 쓰겠습니다. 앉아서 베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무엇이곤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니까요. 아무와 얘기할 것이 없으니 자연 책에 눈이 가고 하고 싶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지요. 세종문화사와는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책만 팔리게 되면 적당히 생각할 테지요. 제 생각에도 그다지 기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를 읽어봐도 영 제 생각과는 엉뚱한 서신을 받을 땐 오히려 실망할 지경이니까요. 그토록 많은 편지 가운데 단 몇 장이나 진짜 편지가 있을지 가려내 보면 한심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1914년 5월 6일 권정생 드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읽는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늘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